네, 시진핑 권력이 안팎으로 샌드위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 공산당 또 인민해방군 두 군데 다 권력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밖에서는 철저한 외교적 고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1989년 그 천안문 학살 직후부터 미국의 말하자면 그 아버지 부시가 오케이를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누린 그런 그 하이퍼 글로벌리즘 영역의 역사죠. 지금 36년인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광증에 걸려서 완전히 이제 좀 망해가는 코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진핑 권력이 줄줄이 새기 시작했다라는 징조는 많습니다. 중국 관영 뉴스가 시진핑을 다루는 시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식목일 3월 12일 시진핑의 행보를 보도한 CGTN 영상을 보면 지금 보세요. 이 기러기 쇠잔한 노인네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의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 또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떠든 게, 또 저도 그렇게 봤던 게 2023년입니다. 인민해방군 최강의 태자당이자 전략 브레인이었던 류야주를 숙청해서 집행이 유예된 사형수,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류야주 정도를 이걸 날렸으면 이제 인민해방군 완전히 장악한 거다. 이게 불과 2년 정도도 안 된 일이에요. 류야주는 전 국가주석, 그러니까 1983년에서 83년까지 국가주석을 했던 이선념, 리시아니안의 사위입니다. 본인의 아버지도 또 그렇고, 이 이선념은 그 중국 8명의 국부,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8명의 국부 중에 한 명이죠. 이 류야주는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을 먹는데 이게 군사침공으로 먹으면 안 되고 간첩과 정치 공작을 통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또 2010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화급합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중국은 계속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민족과 역사의 구분을 뛰어넘습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숨쉬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체제, 시민의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체제, 인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지도층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체제는 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 침공을 반대를 하다가 이제 숙청됐다고 보이죠. 대만 침공 시도했다가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멸절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숙청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류야주를 숙청하고 인민해방군은 완전히 이제 시진핑의 그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2023년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2024년 11월에 이 시진핑의 신복 중의 신복인 мя오화가 숙청됐습니다. 그 시진핑이 мя오화의 숙청을 못 막은 거죠. 이 мя오화는 중앙군사의 정치공작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Political Work Department의 부장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이게. 그 мя오화가 이게 잡혀가가지고 너블너블 그냥 한 1000명 이상의 그 리스트를 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루머입니다. мя오화가 숙청된 것까지는 사실이고. 근데 그 리스트의 태반이 시진핑파라는 거죠. 이게 불순분자 리스트를 그러니까 고급 장성, 고급 군인들 리스트를 한 1000명 이상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мя오화가 날아간 지 서너 달 만에 누가 날아갔냐? 허웨이둥이 날아갔습니다. 이 허웨이둥은 진짜 시진핑의 아주 주춧돌이죠. 인민해방군을 장악함에 있어서 중앙군사의 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시진핑이고 허웨이둥이 부위원장이라고요. 근데 올해 3월에 날아갔어요.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4월 달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이제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장악력이 이제 동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미중 대립 신냉전이 깊어질수록 또 중국 체제가 비틀거릴수록 시진핑에 대한 공격은 거세지죠. 중국 공산당 상층부의 흐름에 정통한 사람들 중에서는 시진핑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여사님입니다. 호칭 여사인데 이 여사님은 리콴유,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국부죠. 리콴유의 며느리예요. 그래가지고 테마섹의 그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테마섹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테마섹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예, 싱가포르 국부펀드 운영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인데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재무부 산하 공사죠. 우리로 하면 공사, 재무부 산하 공사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구 등록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권영세 사랑의 매를 치러 갑니다. 예, 삼각지역 5번 출구 11시 30분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에 숨어있는 그런 그 위험성, 취약성을 지금 어떻게든 국힘이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의회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이런 개소리인지 헛소리인지 이런 소리는 하고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예, 매를 좀 맞으면 철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명선거 전국연합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판이 짜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모여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고 활동을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원격에서밖에 못 도와드립니다. 지역에서 지방 선관위 방문해서 공문 전달하고 또 지역에서 국힘 당협위원장 만나서 공문 전달하고 지역에서 가두 피켓팅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하셔야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구 100만 단위에서 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짜이면은 이게 그 바로 이어서 지금 그 헌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국회의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그 의원 집정부제 혹은 의원 내각제, 지방분권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걸 물리치고 상권 분립 대통령제를 옹위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국회 독재도 견제하고 그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호칭 여사, 예, 이 양반을 좀 호칭의 남편은 전 싱가포르 수상이자 지금도 배후 최고 권력 실세인 리셴 룽입니다. 지금 이 빨간 원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녹색 원이 리콴유, 예, 싱가포르의 국부고 그다음에 파란 원이 호칭이에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싱가포르의 국가 운영은 리콴유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서방 선진국으로 안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는 다 서방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정치적 자유가 없어요, 저기가.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뭐 좀 쓴소리 하게 되면 바로 저게 걸리죠. 그 국가에 대해 쓴소리 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여러 가지 그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불이익이 엄청나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보면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게 별로 없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돈과 비즈니스만 있죠. 예, 가서 살면 좋은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예, 아주 세련된 그 독재 국가죠. 아주 세련된 독재 국가입니다. 저기가. 이 호칭이 20년 동안 지배해왔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중국 투자 비중이 20%나 돼요. 지금도. 저게 그래도 한 10년 사이에 10%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예전엔 30%였어요. 그러니까 테마섹의 투자 자산의 20%가 중국 땅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저게. 또 이 호칭은 칭화대학의 몇 명 안 되는 자문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칭화대 자문위원이 누구냐? 예, 무려 주룽지 전 수상입니다. 공산당 중앙정책국 상무위원도 했던 사람이죠. 한 20년 전에. 공산당 중앙정책국 상무위원, 이건 이제 반신, 그러니까 데미가드, 절반쯤 신적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시진핑은 그걸 9명인가 해서 7명으로 줄였죠. 그 다음에 왕취산 전 부수상입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저런 급의 사람들과 너나들이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호칭 여사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최상류층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저 여사가. 예. 그리고 이제 이 싱가포르란 나라는 조선일보가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걸 엄청 떠들었었죠. 예, 이걸 조선일보가 떠들기 전부터 안미경중 노선을 개척한 데가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 방위는 미국과 함께하고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
그래서 경제에서 뼛속까지 친중국가고 그 뼛속까지 친중 행보를 맨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게 바로 호칭 여사가 20년 동안 지배해왔던 테마섹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섹이 바로 서방 자본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요. 또 테마섹과 물론 관계는 없지만 중국으로 지금 밀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의 85%가 아니라 95%예요.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95% 이상의 싱가포르를 경유합니다. 한마디로 호칭이야말로 골수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혹은 가졌던 리콴유 패밀리 혹은 싱가포르 최상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골수 친중 그 프로파간디스트, 그러니까 골수 친중 스토리를 막 풀어내는 사람.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또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그지 가수 이름이랑 똑같죠. 예, 그런 사람들 조영, 네, 조누구, 예, 그런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윗길에, 훨씬 더 세련된 이제 중국의 시대가 왔다,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이런 스토리를 마구 푸는 사람들은 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원에 친중고 서클을 그대로 축소해서 옮겨놓은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친중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또 중국과의 침투도 굉장히 강하고 상호 침투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호칭과 같은 이런 사람이 지난 4월 23일 자기 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그 컬럼 하나를 공유를 했는데 그 컬럼의 제목이 무려 뭐냐? 만약 지난 12년 동안 시진핑이 마피아 두목놀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은 세계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아, 여사님 왜 그러십니까? 여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면 테마섹이 중국에 투자해오는 그 막대한 자금이 시진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루가 될 수 있어요. 마윈 가루 되는 거 보세요. 알리바바. 예. 가루 될 수 있으니까 여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슬며시 내렸어. 그 다음에 꼭지를. 그래서 문제의 컬럼은 그럼 누가 썼냐? 싱가포르에서, 이제 싱가포르는 이게 사실상 유일당이에요. 이게 집권당이. 그게 이제 인민행동당. 그러니까 People's Act Party인가 뭐 그래요. 여기에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싱가포르가 국제도시니까 폴란드 출신의 마이클 페트라에우스입니다. 이 마이클 페트라에우스가 4월 18일에 쓴 글입니다. 4월 18일 어떤 날이냐? 시진핑이 동남아 3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돌면서 야, 우리 같이 반미 통일전선해 라고 이제 유혹하고 다닌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마이클 페트라에우스가 썼어요. 이 사람 길지 않은 글인데 이 그림 자체도 그 사람의 칼럼에 나온 그림입니다. 결국 이 칼럼의 어떤 핵심적 명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야, 시진핑이 14일에서 18일까지 동남아에 안은 또 빼먹었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돌면서 반미 통일전선 하자라고 말했지만 이거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이것이 첫 문장이에요. 황제께서 몸소 지난 10년 넘게 강탈해온 이웃 국가들에게 협력을 호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중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이게 마이클 페트라에우스의 칼럼의 첫 대목이 이겁니다. 이 문장이에요. 이거를 호칭 여사가 인용한 거야. 또 여기에 보면 12년 동안 시진핑은 마피아 두목 돈 꼴레오네처럼 협박하고 갈취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라고? 이제 와서 파트너라고? 그게 말이 되냐? 그 소리예요. 또 여기 보면은 중국은 러시아의 유럽 침공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 까고 말하자. 이건 러시아의 유럽 침공전쟁이다. 근데 이걸 중국이 지원해 왔는데 중국의 유럽에 대해서 우리 힘 합쳐서 미국에 대항해요, 미국에 저항해요 라고 해본들 그게 말이 먹히겠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진핑의 전략적 실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것, 그럼으로써 유럽을 미국의 품으로 밀어넣었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얘기 페트라우스 똑같은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욕을 처먹고 있지만 최소한 딜을 치자라고 모든 나라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게다가 미국은 한번 딜을 치고 나면 신의 성실에 따라서 그 딜을 지킨다. 그러나 중국이랑은 딜 쳐도 소용이 없다. 중국은 딜 친 파트너도 껍질을 벗겨 먹는 나라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스에 들어있는 건 뭐냐. 세계가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시진핑을 그 대안으로 여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백날 세계 돌아다니면서 반미 통일전선 외치고 다녀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 페트라이스가. 근데 이런 글을 호칭 여사가 자기의 소셜미디어에 그냥 인용을 해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그 패러그래프인데 중간에 있는 하나는 이제 뺐어요. 세 개 패러그래프인데 길어서 보면은 위에 겁니다. 중국은 글로벌 다자주의를 진정으로 지지한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져왔다. 그걸 그렇게 증명하는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해왔더라면 오늘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박스는 뭐냐. 시진핑은 이제 와서 트럼프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라며 세계를 단결시킬 힘도 단결시킬 자격도 없다. 세계는 미국이 중국을 꺾는 일이 벌어져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The world wouldn't really mind if the United States still came out on top instead of with China. 중국과 겨루다가 중국을 꺾게 되더라도 미국이 세계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다 이거예요. 중국 너희가 죽든 살든 우리는 돈케어다. 세계는 그런 분위기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칭 여사는 중국 공산당의 최상층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보고 듣고 겪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겁 없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심장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중국 공산당 또 중국 인민해방군 최상층에서 시진핑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자,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얼마나 고립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성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사고치면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전체가 하나의 불바다, 하나의 큰 거대 전장터가 됩니다. one mega theater. 이걸 가지고 또 국내 또 철딱선이 없는 언론들은 일본 지가 뭔데 한국을 전쟁에 끌어넣는 발언을 하냐, 한국을 뭐 총알바지로 세워서 6.25 때처럼 뒤에서 돈 벌려고 하냐. 아니, 일본이 제일 많이 맞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야 맞는 말이지. 오히려 이런 말을 지금 한다는 게 너무 웃기죠. 한 20년 전부터 했었어야지. 그럼 우리가 좀 더 안전해졌지. 이 발언이 바로 시진핑의 동남아 순방이 4월 14일에서 18일인데 4월 15일 날 발언이에요, 이게. 또 시진핑의 동남아 순방 끝마치자마자 캄보디아가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 그러니까 기뢰 제거함 2척을 항구에 맞아들였어요. 근데 그 항구가 중국 자본으로 새로 단장한 캄보디아 해군 항구고 이때까지 서방에서는 저거 중국한테 내주려고 만든 항구야 라고 말해온 그 항구예요, 저게. 캄보디아가 중국 시진핑 뺨 딱 친 거지. 시진핑이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베트남의 위구르로부터 F-16 전투기 22대를 들여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1945라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디지털 신문, 그러니까 디지털 언론이에요. 온라인 언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시진핑이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는 중국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보잉 737기 여객기들에 대해 우리가 대신 인수할 수 있어요 라고 시그널을 보냈어요. 심지어 러시아까지 그랬어요.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 천연덕스럽게. 미국 너희가 지금 우리 자산 동결하고 있잖아. 그 자산 동결한 자산 갖고 우리가 좀 인수할게 이러고서 능청을 부렸어.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한테 타격이 안 돼요. 보잉 737 인수 안 한다는 게. 이거 줄 서서 기다리는 제품이라고. 아마 대한항공도 이거 그때 몇 대인가 했는데 대한항공도 이제 빨리 인수하게 되죠. 중국이 안 가져가니까. 시진핑이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이게 4월 22일쯤 됩니다. 인도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12% 관세를 때렸어요. 중국산이라고 안 하고 저가 철강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가 철강 어디 거예요? 중국 거죠. 또 시진핑이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젤렌스키는 4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반중 얘기했어요. 중국산 무기와 이중 목적 부품들이 러시아에 공급됐습니다. 라고 중국을 맹비난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티칸에서 트럼프와 회동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야 너희 말 안 들으면 우리 우크라 왕창 지원하고 너희
뭐 금융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목 한 번 더 조를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일련의 흐름이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미국과 유럽의 공동 보조를 뜻해요. 국내에서는 시진핑 권력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양쪽 모두에서 줄줄 세고 있고 국내라는 거 중국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철저히 고립되고 있어요. 이처럼 시진핑의 추락일 뿐 아니라 중국의 몰락이죠. 이건 공산당 일당 체제, 레니니스트 정당 체제가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이게 이제 스티브 커킨이 하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번 여름에 한국에 와서 어디선가에서 연설한대요. 예. 인민에 대한 국가 지배를 무한 강화하고 레니니스트 정당입니다. 국가에 대한 당 지배를 무한 강화하고 당에 대한 특권층 지배를 무한 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레닌주의 정당이에요. 중국 헌법에 보면 국가와 인민해방군을 당이 지배한다라고 헌법에 박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레니니스트 정당의 특징이 뭐냐면 민주집중제라고 이야기되죠. 그게 이제 이름이 그런데 걔들이 민주라고 하면 독재집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배해가고 위는 스스로 위가 자기 자신을 그냥 유지하고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배를 결국 무한 강화하는 거예요. 인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 국가에 대한 당의 지배, 당에 대한 특권층의 지배. 지배를 무한 강화한다라는 절대 명제, 절대 욕망이 있는 거고 이거를 합리화하고 이거를 스스로 잡봉을 놔야 돼. 그러니까 세계를 적으로 돌려야지 자기의 존재가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문명과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그게 이제 그 베센트의 얘기였었죠. Spirit of grievance, 원한의 정신. 삶과 문명과 세계에 대한 원한의 정신으로 스스로를 뽕을 놔야 돼요. 그리고 삶과 문명과 세계를 정복의 대상으로 봐야 스스로의 머리가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궁극적 대가를 치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대가 치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자들하고 운명을 같이 할 거냐. 이자들과 시진핑 용어로 운명 공동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CS의 이재명 더불당이고 야 걔들하고 잘못 엮였다가 우리 골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고 그렇게 맹렬한 관점을 가진 후보가 국힘에서 좀 제대로 세팅이 되고 또 국힘도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세팅이 되기를 우리가 참 갈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